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의 벨 헬리콥터와 보잉이 공급하고 있는 수송기 오스프리가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10월 미일 공동훈련에 참가한 오스프리가 육상자위대 요나군이 주둔지를 이륙할 때 균형을 잃고 수송기의 좌측이 지면에 닿아 손상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육상자위대는 모든 오스프리 수송기에 비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V-22 오스프리가 이륙 과정에서 지면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오스프리를 조종하던 자위대 조종사가 출력을 상승시키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등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육상자위대에 따르면 이착륙 시에는 일시적으로 엔진의 회전수를 올리는 스위치를 누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조종사가 기동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었고 당시 기장도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고 오스프리 승무원의 증언과 블랙박스 분석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륙 직후 출력 부족으로 기체의 고도가 갑자기 저하됐고 기장은 비상 착륙할 때도 기체의 균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왼쪽 날개가 지면과 부딪혔던 것인데요. 사고 당시 수송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자위대와 주일미군 1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육상자위대 조사위원회는 스케줄 지연과 이륙 직전에 탑승자가 1명 늘어난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되어 기본적인 조종 순서를 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륙 직전에 탑승자 1명이 늘어난 것이 심리적 부담이라니 이해하기는 힘든 대목입니다. 육상자위대는 비행 관련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버튼에 주의 환기 표시를 붙이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이없는 사고 이후 오스프리의 가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무려 3조나 들여서 도입했는데 그동안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종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말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오스프리 판매를 승인하면서 V-22 오스프리가 일본 육상자위대의 인도주의 및 재난구호를 크게 향상시키고 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해병대원들을 싣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기종으로 유명한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합니다. 이후 프로펠러가 수평으로 자세를 틀고 항공기처럼 날게 됩니다. 일본은 자위대 병력의 신속한 이동 배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17대를 의욕적으로 구매합니다.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구매 결정 뒤 10년이 돼가도록 이 수송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육상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성 때문입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오스프리 사고 소식에 일본 국민들은 크게 열받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위대의 한심한 미 오스프리 구매 사건의 전모는 이랬습니다. 2012년 9월에서 10월 당시 도쿄와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열립니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오스프리를 일본 자위대가 도입하겠다는 소문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혼합형 수송기는 영화 속 멋진 이미지와 달리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인해 미 해병대원들로부터 위도우 메이커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사고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도쿄와 오키나와 상공을 날다가 이 거대한 수송기가 추락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시민들의 분노였습니다. 그해 9월 9일 하루 동안 10만 명의 시민들이 도쿄와 오키나와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헬리콥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보다 먼 작전 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역시는 틸트로터에 있습니다. 프로펠러 엔진의 방향을 바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최고 시속 530km, 항속거리는 최대 3,900km에 달합니다. 그러나 2007년 본격 배치된 후 미 해병대 주력 수송기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일본 시민들이 추락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 사고 가능성을 염려해 일찌감치 반대 시위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3조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17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인 인도가 이뤄졌는데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육상에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일본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스프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견제였습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 그리고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오스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프리 주둔기지를 사가현으로 잡고 난세이 제도 방어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난세이 제도는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섬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2020년 최초 인도 시점부터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가현 주둔지는 존재하지 않고 아직까지 임시공간인 지바현 기사라즈에 오스프리가 배치돼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안전성과 소음 문제 등으로 사가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둔지 토지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지난해 6월에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계속됐습니다. 착공식 2달 뒤인 작년 8월 호주에서 미 해병대원을 태운 오스프리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11월에는 주일미군이 보유한 오스프리가 규슈 남부 야쿠시마 인근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외부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수송기가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4년 10월 27일 자위대가 미국에서 구매한 오스프리에서 첫 사고가 발생합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미일 연합해상훈련인 킨소드에 투입된 자위대 오스프리가 이륙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프로펠러가 손상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고로 인해 일본 자위대가 보유 중인 오스프리 기종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실상 지상에 발이 묶이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구매 계약된 17대 중 14대가 인도된 상태입니다. AP통신은 최근 오스프리 기종의 결함과 안전 문제를 짚는 분석기사에서 오스프리가 본격 가동된 후 최근 5년간 21건이 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64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AP는 오스프리 기종에서 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부품이 계획보다 빨리 마모되고 조종이 너무 복잡해서 조종사의 사소한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병대와 제조사가 설계상 일부를 수정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지만 핵심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현재 미 해병대가 보유한 약 400대의 오스프리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판매 승인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 해병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 기종을 떠안고 일본은 자국 전력으로 흡수하지도 못한 채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엉터리 방산 개발품을 다른 동맹국들이 구매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본은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17대 구매를 감행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일본의 한 정치인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중국과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에 밀착하며 자위대 방위력 증강에 혼신을 다했던 그가 재임 기간 중 얼마나 세금을 허투루 썼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미국산 오스프리 수송기인 것입니다. 일본과 함께 인도네시아도 2020년 총 8대의 오스프리 구매 승인을 받아 글로벌 호갱이 될 뻔했으나 올해 초 구매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함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용성이 떨어진다며 구매를 접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이스라엘 등 똑똑한 동맹국들이 구매 눈길도 주지 않은 결함덩어리를 미국이 일본에 팔아넘길 수 있었던 데는 이렇듯 아베 신조 집권기의 방위력 증강이라는 우경화 광기가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프리가 아니라도 자위대 조종사의 어이없는 조종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태평양 상공에 추락하는 의문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기의 교신 내용과 일본 내에 배치된 나머지 12기를 점검한 결과 기체에서는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추락 사고는 그때가 처음이어서 향후 F-35A의 운용 등과 관련해 사고 원인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체 왜 추락한 것일까요? 그런데 얼마 뒤 일본 방위성은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평형감각 상실이었다고 발표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시 자위대 조종사가 비행 중 평형감각을 잃어버리는 공간식 실조에 의해 기체가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F-35A 기체에는 문제는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조종사 교육 등 사고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후 F-35A의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기체 결함이나 정비 문제를 언급하는데 일본에서는 자위대원의 실수라는 발표에도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기계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지만 F-35 추가 도입을 위해 자위대원의 실수로 몰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유독 F-35 관련 사고가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의아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어도 자위대원의 역량 수준이 이 모양이라면 사고 발생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F-35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삼고 8주로를 사용해 통상적인 이착륙을 하는 공군 사양의 F-35A 105대,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 사양의 F-35B 42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추락 사고가 기체 구조 결함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F-35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결국 기체 결함은 아니고 자위대 조종사의 실수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왜 이렇게 자위대원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 헬리콥터 사고는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야간 훈련 중 SH-60K 초계 헬기 2대가 추락한 사고를 포함해 2017년 이후 적어도 6번의 헬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투기 사고를 포함하면 10번이나 됩니다. SH-60K 헬기는 2021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앞바다에서 훈련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탑승자들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돼 안전을 위한 고도, 거리 확보 등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위대의 활동이 크게 확대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군대와의 합동훈련입니다. 202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자위대가 참가한 다국 간 공동훈련은 46번이었습니다. 2018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도 늘어 지난해에는 669회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가 일본 영공 가까이에서 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구조, 피해복구 작업에도 자위대가 파견되다 보니 출동 횟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입니다. 자위대 총정원은 24만 7천 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정년 연령 상향, 급여 증가 등 인원 확보 조치를 추진 중이지만 최근 10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좋은 조종사를 양성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에 또다시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팀킬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 군인이 훈련 중 공중에서 총을 떨어뜨려 지상에 있던 군인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지뉴스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45분쯤 나가노현 마스모토시에 있는 자위대 군기지에서 훈련 중 기관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훈련 중이던 군인은 헬리콥터에서 지상으로 하강을 하다가 벨트가 풀리면서 메고 있던 경기관총이 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추락한 총은 5.56mm 탄을 쓰는 경기관총 미니미로 길이는 약 1m, 무게는 약 7kg에 달합니다. 높이 약 15m에서 떨어진 기관총은 하필 지상에서 훈련을 통제 중이던 41세 상사의 가슴을 직격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약 2시간 30분 만에 심장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실수에 이어 이번에는 자기가 메고 있어야 할 경기관총까지 떨어뜨리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에 의한 사상도 아니고 자기 부대원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위대원들의 실수는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